이번에 살펴보는 차는 폴스타 4예요. 폴스타 4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차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질 자동차이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에서 나온다는 자동차인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정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중국차는 역시나 우리하고 거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폴스타 입장에서 야 이씨, 우리가 왜 중국차야? 우리 중국차 아니야?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폴스타는 절반의 지분이 지리자동차에 있고 절반의 지분은 볼보에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볼보 지분을 지리에 팔긴 했죠. 지금 대부분의 지분이 지리자동차의 지분이 됐는데, 그럼에도 본사는 장소상으로는 확실히 스웨덴이기 때문에 중국 자동차라고 말하기는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 차의 중국 가격은 듀얼 모터 모델이 7천만 원대, 싱글 모터 가격은 6,40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는 거의 모든 자동차 중에서 제일 비싼 거예요. 폴스타는 중국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끝판왕에 있는 정도의 수준, 그런 정도의 자동차인데 정말 그 정도의 가격을 하는 자동차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폴스타 로고를 형상화한 라이팅 시스템 굉장히 멋지죠? 이 엠블럼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이 안에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멋집니다. 콘셉트카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아주 작게 포지션 라이트 유니트라고 정말 작게 써놨는데, 시계 같은 거 보면 시계에 정말 작은 글씨를 써놓잖아요. 그렇게 작은 글씨를 써놓는 것처럼 아무도 볼 수 없는 정도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작아야 명품이라는 거죠.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놨네요. 헤드램프는 요 밑에 들어갑니다. DRL하고 헤드램프를 아주 절묘하게 조합시켜놔서 꽤 멋있게 보여지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 차가 전체적으로 약간 통통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본을 길게 뻗으니까 이 전기차들 특유의 그 통통한 느낌이 별로 들지 않고 차가 꽤 세련된 느낌으로, 늘씬한 느낌으로 보여지는 것도 인상적이기도 하네요. 일단 휠 예쁩니까? 22인치 휠인데요. 전기차 전용 타이어기도 하고요. 피렐리 피제로가 끼워져 있는 가장 비싼 타이어, 가장 비싼 휠을 쓰고 있네요. 앞쪽에 브렘보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는데요. 이 폴스타 브렘보 디스크 브레이크, 직경 보세요. 엄청난 그런 브레이크 시스템도 들어가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옵션을 다 붙일 수 있어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외관을 봤을 때 SUV인지 세단인지 크로스오버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외관, 그리고 뒷부분은 해치백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외관입니다. 뒷부분에 봤을 때 제일 특이한 점은 유리가 없다는 거예요. 유리가 왜 없어? 유리가 있어도 되잖아. 그런데 굳이 없앴네요. 유리를 없앤 거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유가 있다고는 합니다. 뒷유리가 요렇게 꺾였어요. 그리고 뒷좌석에 의자를 살짝 올리다 보니까 이 룸미러를 통해서 뒤를 바라보려고 하면 뒤에 유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뒤에 사람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게 뭐야? 거울 왜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에 카메라를 놓고 앞에 있는 거울이 아니라 그걸 다 카메라로만 하겠다 라는 의지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 의도는 알겠는데 그래도 유리를 붙여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자, 그리고 뒷면에서 보면 특별한 게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극성포. 야이씨, 뭐 극성이야 차가. 폴스타를 극성이라고 합니다. 북극성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극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나올 땐 당연히 이거 없겠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중국에 있는 여러 자동차들이 이 자동차 이름을 한자로 써놓는데 이게 딱 붙는 순간 촌스러워져. 근데 폴스타만큼은 이 컬러를 바디 컬러로 만들어서 한자가 붙어도 그렇게까지 촌스럽게 보이진 않네요. 꽤 세련됐는데. 브레이크 등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기다랗게 나오는데, 이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도 굉장히 멋지게 보여지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수납 공간 미쳤다리. 해치다 보니까 뒤쪽에 짐을 엄청 많이 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부품의 용도는 뭐냐? 선반같이 생겼지만 선반이 아닙니다. 선반이 아니라 이렇게 꽂아서 이걸 이렇게 해서 가리는 용도예요. 왜 가려야 되지? 솔직히 말해서 디자이너가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토마스 잉겐하트가 디자이너면서 동시에 CEO다 보니까 디자이너의 권력이 무한히 올라가면 이런 식의 디자인들을 그냥 과감하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 이런 식으로 원터치로 올릴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왜요? 너무 작아? 너무 아담해? 너무 아담한 데다가 뚜껑이 또 있어. 그래서 영 안 쓰게 될 것 같아요. 고정이라도 되면 좋겠는데 고정이 안 돼서 이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워셔액 넣는 걸 굳이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또 디자이너가 회사를 장악하면 이렇게 됩니다.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이 파란 거 보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파란 거 보이는 게 규정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게 싫으니까 그걸 덮개로 덮어버렸습니다. 아, 디자이너가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자동차라는 건 기계 장치잖아. 이건 예술 작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너무 많은 일을 하지 않게 그렇게 좀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자, 인테리어 지금 봤을 때 굉장히 시원하게 이런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이미지가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좀 단순한 느낌이잖아요. 디스플레이 하나 크고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뭔가 화려하다 이런 부분은 없는데, 그런데 테슬라처럼 심심하지 않고 뭔가 굉장히 멋있는 그런 자동차에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뭐야? 이거는 토성, 수성, 금성, 지구. 폴스타가 뭐예요? 북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네요. 여기 지구를 보면 지구 날씨가 나오거든요. 지구의 날씨가 지금 15도, 한 바퀴 도는데 몇 초, 이런 것들 보여주고요. 금성 지금 몇 도인지 금성의 날씨를 알려주고 있어요. 화성의 날씨 마이너스 65도네. 와, 오늘 되게 춥네. 화성 가면 큰일 나겠네. 화성 가지 말자 오늘. 뭐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거죠. 야, 진짜 재밌다.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갈 때는 폴스타 보고 일기예보 같은 거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운데 센터 터널 부분도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 놨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 그리고 이런 거 다이얼, 이렇게 쉽게 볼륨을 켜고 끄는 거, 그리고 여기에 수납 공간, 그리고 아래쪽에도 또 하나의 수납 공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 뭐 나름대로 괜찮아 보이고요. 이렇게 접히는 데에도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네요. 요거 아주 특이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탄해서 이렇게 안 움직여지는 이런 단단함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께가 너무 커서 수납 공간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 큰 가방을 넣을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낮은 수납 공간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인테리어 자체는 꽤 세련됐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런데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약간 좁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센터 터널이 넓어.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레그룸은 상대적으로 좁아지는 거죠. 가운데 팔걸이도 더 넓어. 그래서 팔을 양쪽으로 올려놓기 좋은데 이게 올려놓고 나면 좁은데?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어떤 분들한테는 자동차란 건 모름지기 이래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자동차 요즘은 심플해야지, 시원시원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복잡하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게 있죠. 이 폰이 폴스타 폰이에요. 폴스타가 지금 폰을 만들어서 이 차하고 같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폴스타라고 써있고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드는 나름대로 잘 만든 그런 폰이에요. 폰 만드는 건 자신 있다 이거지. 폴스타가 만든 이 폰을 이용하면 이 폰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 차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동영상 재생 같은 거. 지금 차에서 동영상 재생하는 기능 뭐 없진 않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핸드폰에 있는 기능을 통해서 이 빌리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럼 핸드폰이 여기서 딱 플레이가 되는 거지. 여기서 차에서 보다가 차에서 이걸 들고 나가서 계속 볼 수 있고, 보다가 차에 들고 들어와서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어서 보고 이 큰 화면으로 확대해서 보고 이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부드럽게 정말 플레이가 잘 되냐면 그렇게까지 잘 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테더링을 통해서 하니까 조금 끊겨 보인다는 생각은 드네요. 디퓨저를 이렇게까지 성실하게 만들어 놓은 메이커 처음 봤습니다. 이거 스포츠카 메이커 페라리나 하는 거잖아. 원래는 이 폰을 이용해서 자동차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면 온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 뒷좌석에 있는 사람들이 온도 조절해달라고 앞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거나 뒷좌석에 별도의 리모컨을 다는 거, 둘 다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자동차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뒷좌석에 있는 사람도 이런 스마트폰으로 온도 조절이라든지 공조장치라든지 오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는 거죠. 목적지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목적지를 검색해서 여기다가 바로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목적지를 여기서 터치 하는 거 힘들잖아. 그냥 스마트폰으로 쭉쭉쭉쭉 해서 차에 타기 전에 미리 쭉쭉쭉쭉 하고 차에 그냥 타. 그럼 알아서 목적지 여기로 보내줄게 라는 겁니다. 갖가지 기능들을 이렇게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에서 목적지를 입력한 다음에 그럼 목적지까지 가면 차가 네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 못 가잖아요. 주차장까지 가는 거잖아. 그럼 거기서부터 목적지까지는 뭘로 가? 그때는 스마트폰을 들고서 여기 목적지가 계속 이어지니까
그걸로 그냥 가면 돼 라는 겁니다. 아주 좋은 기능이죠. 어쨌든 이 미래에는 자동차라는 것이 이 자동차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이 연결성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는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중국에 있는 거의 모든 자동차들은 가사가 나오지 않는 자동차가 없어요. 이 가사 나오는 거 이거 가라오케 기능처럼 사용하는 건데 아이폰의 음악 기능에도 다 있거든요. 가사 볼 수 없는 음악 플레이어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들은 아직 음악 플레이어에 가사가 되는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질에 있어서 엄청나게 좋은 음질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스피커가 어디서부터 스피커 그릴이 끝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대시보드 위쪽에 이렇게 스피커 그릴을 쭉 만들어 놓고 있는데 엄청 길죠. 저 중에 어디에 스피커가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사실 인테리어 요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 우드 트림이라든지 금속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마치 스피커 그릴처럼 꾸며놨습니다. 요것도 그릴인가? 요것도 그릴이야 그러면? 어허, 맞나?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고 아마 앞쪽에 있는 요 부분만 스피커고 이 도어 쪽의 스피커는 아래쪽에만 스피커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스피커랑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똑똑하게 보여주는 그런 인테리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피커는 이 차에 총 16개가 들어있다고 하고요. 16개 스피커인데 사운드 퀄리티는 상당히 좋은 스피커를 보여줍니다. 와, 이거 굉장히 경쟁력 있다. 이런 램프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 세련됐어요. 이게 지금 버튼처럼 생겼지만 버튼은 아니고 터치인데요. 비상등 스위치는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물리적 비상등을 갖고 있습니다. 터치가 아니에요. 이런 거 콘솔은 전자식으로 열리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깊이가 꽤 깊은 편이어서 아이패드 12인치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깊이를 보여주네요. 뭐 나름대로 괜찮은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 굉장히 특이한데 이 라인이 정말 샤프하게 아주 작은 아주 얇은 라인이 이렇게 쫙 이어진 걸 볼 수 있네요. 야, 이렇게까지 얇은 앰비언트 라이트는 처음 봤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리 공간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쿠페형 자동차인데도 불구하고 쿠페 느낌이 아니고 일반 세단에 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야, 이거 머리 공간 잘 뽑았네. 이렇게 머리 공간을 제대로 만들고 나니까 여기 있는 룸미러로 이 뒷좌석의 요 영역으로 뒤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룸미러를 통해서 보면 뒷좌석에 얼굴만 보인다는 거지. 얼굴만 이만하게 보이니까 여씨 이럴 거면 뭐하러 여기 유리 뚫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유리가 뚫리는 영역을 보면 만약에 유리가 있었다고 해도 요만큼밖에 안 보였을 거예요. 유리가 여기부터 뚫려야지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면 애초에 뒷부분을 전체를 글래스 루프로 하면 되겠네. 여기 기둥 만들고 여기부터 유리로 했으면 뒤 보였잖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천장에 이런 글래스 루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글래스가 맞나요? 글래스가 아니라 플라스틱 같은데?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느낌인데요. 이중접합인데다 솔라글래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외선이 들어와서 얼굴이 탄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열차단도 될 거예요. 그럼에도 이 천장 부분에 평소에 개방감은 좋지만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 덮개가 있어서 좀 더 실내를 어둡게 한다거나 아니면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됐다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우 시끄러. 제가 꺼버릴게요. 누가 FM 라디오를 들었니? 위에서 내려다보는 각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좋다고 생각되고요. 라디오는 틀 수가 있는데 음원을 바꾸는 게 안 되네요. 운전석에서 이걸 바꿔야 되는 모양이에요. 여기 보면 살짝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인텐시티라고 있는 글씨가 살짝 나왔다 사라져.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조절하는 건데 영어로 돼 있는 걸 중국어로 바꿔주는 과정이 살짝 보여요. 약간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양해해 주도록 하죠. 이런 크롬 같은 것도 매트한 크롬으로 잘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꽤 세련되게 멋지게 만들어져 있죠. 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들어 올리게 생겼는데 이거 너무 테슬라에서 긴급 탈출 버튼 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오너들이 이걸 보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테슬라에서 이렇게 하면은 고무가 손상될 수 있는 거. 테슬라 오너들은 이거 절대 올리지 말라고 다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여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인테리어 마음에 드십니까? 별로예요? 무난무난하다? 나쁘진 않아요. 굉장히 고급스럽기도 합니다. 뭔가 정말 한 방을 주는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뒷유리가 없는 게 한 방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세상의 모든 자동차에 뒷유리가 없다가 갑자기 뒷유리를 만들었어. 그러면 그건 와 대단하다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뒷유리가 다 있는데 나는 없어. 아니 그게 혁신이야? 그럼 옆유리도 없애버리지. 그러면 더 혁신이게? 요거 자체를 갖고서 정말 한 방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한 방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물론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또 경박스럽게 이것저것을 막 추가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 긴 시간 이어가는 게 또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차를 내놓을 때도 폴스타는 이렇게 점잖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폴스타의 접근, 우리나라에서 잘 받아들여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폴스타는 이번에 6월에 처음 공개를 하고요. 6월부터 계약을 시작해서 10월에 우리나라의 인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머지 않았네요. 6월이면 다음 달이야. 뭐 그렇게까지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100kWh 배터리가 들어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체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가장 큰 배터리를 쓰고 있고요. 지금 이 정도 크기의 자동차 중에 가장 큰 배터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400kW짜리 모터가 들어갑니다. 600마력짜리 자동차란 얘기죠. 일단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3.8초, 상당히 빠른 편이죠. 주행 가는 거리는 CLTC 기준으로 620km라고 합니다. 620km? 야, 씨, 엄청나잖아. 그런데 이건 CLTC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될 수 없을 거고요. 우리나라는 400km 조금 넘는 정도 나오게 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차는 지금 듀얼 모터를 갖고 있는 고성능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고, 거리가 멀리 갈 수 있는 자동차는 아마 그거보다 주행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에서도 500km를 갈 수 있는 자동차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폴스타 4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